안녕하세요. 디시백 터보 16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물 차량을 구입하고 난 뒤에 엔진 고장을 줄여야 되겠다. 연료비를 아껴야 되겠다. 유지비를 줄여야 되겠다. 소모품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유로5, 유로6 환경 규제에 따라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GR도 부착되고 DPF도 부착되고 SCR도 부착됩니다. 자동차 메이커에 따라서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소수 사용량을 많이 쓰는 차량도 있고, 또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차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중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제가 화물 차량들 접촉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현장을 그만큼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 그러느냐? 화물차 차주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화물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동료분들도 많고요. 정보 소통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팔더라도 실패하는 차량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효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분들 지식이 많은 분들도 있고 조금 지식이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경험만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한 분이라도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판매자가 홍보하는 것보다 고객이 홍보해 주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화물차 차주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오일 정유기와 디시백 터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시백 터보는 허빅 공기를 가압시켜서 연소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로틀 바디, 흡기 밸브, 연소실, EGR 밸브, EGR 파이프, DPF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성능이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기술을 접목한 것입니다. 오일 정유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차주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화물 차주분들이 쓰고 있으면 나쁘지는 않다요. 그런데 기술을 설명할 때 어떤 이론, 어떤 원리,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온다. 그것을 딱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다 빼야 됩니다. 어떤 기술이 하나 나오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디시백 터보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시백 터보를 장착했다고 해서 타이어 펑크 난 것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예요.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일 정유기는 홍보하실 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일 정유를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핵심이 없어집니다.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시백 터보는요, 연소 효율을 향상시켜서 카본 슬러지 발생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역류 충격파를 활용해서 스로틀 바디 한번 보십시오. 카본이 빠져나가죠. 눈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이론이 있으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연비가 향상된다면 연비가 향상돼야 되고, 출력이 올라간다면 출력이 향상돼야 됩니다. 그것을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9대 차량, 오일 정유기 다 장착한 차량입니다. 오일을 관리하면 엔진을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뿐만이 아니고 연소실 내부를 어떻게 클리닝해서 성능 좋은 엔진으로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디시백 터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한 결과가 엇나갔을까요?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밑에 디시백 터보 장착한 차량 스로틀 바디 한번 보십시오. 카본이 떡지떡지 붙어 있어야 될 스로틀 바디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출력이 향상된다 하면 대부분 매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출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은 연료 분사량을 정량시켜서 출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시백 터보는 무엇이냐? 흡입 공기를 가압시켜서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공기와 연료 혼합비를 조절하는데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에 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전당 연료 분사량은 많아집니다. 동일한 회전수에서 공기를 더 많이 보충해서 연소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공기량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론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엔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터보차저 엔진에서 가압시켜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었다. 그런데 디시백 터보는 역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동력원으로 해서 흡입 공기를 가압시키는 것입니다. 자, 흡입 공기를 가압시키면서 역류 충격파를 생성시켜서 스로틀 바디, 연소실 이런 부분을 클리닝을 시킵니다. 또 DPF도 압력을 더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배기가 잘 빠지게끔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와류기라고 오해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요, 와류기는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못 만드느냐? 긴 오르막길을 타면 장체만의 효과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흡입 공기가 부족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흡입 공기가 부족한데 가속 페달을 많이 밟는다. 그럼 연료 분사량이 정량된다. 그럼 매연이 더 많이 나오죠. 배기구에 와류기를 집어넣는다 하면 긴 오르막길 타실 때 악셀레터를 풀로 밟아보세요. 그러면 배압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출력 자꾸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연속이 되죠. 그러면 엔진 오염이 더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차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벼운 짐을 싣고 평길, 내리막길 이런 코스를 짤짤하게 밀어당길 때는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 단면적 축소시키면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긴 오르막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중량 짐을 싣고 운행할 때, 긴 오르막길 주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시내발이 탈 때 중량 짐을 싣고 탕발이를 해야 된다. 그럼 시간쯤이다 하면 탕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푹푹 밟게 돼요. 푹푹 밟게 되면 밟을 때마다 연료가 푹푹 들어가는데 공기는 푹푹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디시백 터보는 그것이 되게끔 설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엔진이 깨끗해진다예요. 그래서 새 차를 뽑아서 길들이는 것, 국산 차량 20만 킬로 정도까지 길이 듭니다. 수입 차량 60만 킬로까지 길이 듭니다. 계속 연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신차를 뽑고 나면 엔진 길들어서 10% 정도 연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엔진이 오염되니까 연비가 자꾸 떨어져요. 연소 효율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면 새 차부터 엔진 길들이기를 하시고 연소 효율이 좋은 조건에서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운전자가 연비 운전을 해서 연소 효율 좋은 방법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터보차저가 1000rpm 이상에서 정상 작동한다 하면 공회전 500부터 1000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터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가속 페달을 푹 밟으면 연료는 푹 쐈는데 공기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매연이 생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량점을 싣고 시내 주행을 하는 차들, 가다 서다를 하는 차들은 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DPF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장착하더라도 스로틀 바디 연소실 내부에 카본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클리닝 시키는 기술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준다고 해서 연소실 내부에 카본 슬러지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엔진 오일이 깨끗하다, 윤활이 좋다 한다고 해서 스로틀 바디나 연소실 내부에 카본 슬러지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매연 발생량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최고냐 이거예요. 가압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연료 분사량이 아닌 공기량을 더 가압을 시켜서 연소율을 높이면 카본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역류 충격파를 활용하면
엔진 내부에 응착된 카본 슬래지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정류기와 디시백 터보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오일 정류기를 장착한 차량의 스로틀 바디입니다. 깨끗해지지가 않죠. 디시백 터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스로틀 바디가 깨끗해지죠. 있는 말만 합니다. 진실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차주분들이 오해 없이 그냥 진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있는 현실 그대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화물차 차주분들 10년, 20년, 30년 운행을 했었고 그 주위에 동료분들 연료절감기는 연료절감기 다 달아봤을 거고 와류기라는 와류기는 다 달아봤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떼서버립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 보면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성비도 따져보세요.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중요하죠. 엄동설하네. 호주머니는 추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것이 화물차 차주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